염증으로 인해서 죽은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서 기관이나 조직의 표면이 일부 소실되거나 함몰되는 것을 궤양이라고 합니다. 피부에도 이러한 궤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피부 궤양은 피부 표면에 구멍이 뚫리는 정도에서 시작해서 여러 물질과 세균의 영향으로 구멍이 점점 커지고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 질환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피부 궤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입니다. 성인 몸무게의 약 7%를 차지하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는 각종 세균이나 오염물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면서 가장 바깥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염이나 외상에서 발생하는 미라는 피부의 표피층에 국한되고 흉터를 남기지 않는 데 반해서 피부 궤양이라는 것은 보통 진피 아래까지 떨어져 나가는 탈락이 나타나고 흉터가 생긴다는 점에서 미란과 구분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부 궤양을 경험하고 그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압박성 궤양입니다. 흔히 욕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력이라든지 비틀림, 그리고 마찰이 가해져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조직이 죽고 발생하는 궤양입니다. 주로 장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많이 생기는데요. 불편함이 생겨도 환자 자신이 그 체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에게 발생하기가 쉽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렬성 궤양인데요. 이것은 정맥성 궤양인데 하지 정맥류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지 정맥류라는 것은 혈액 중 일부가 심장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이면서 그 혈관이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혈관 질환인데요. 정맥성 궤양은 주로 발목 쪽에 정체된 혈액 때문에 다리 피부에 병변이 생기면서 궤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려운 갈색 반점처럼 생겼다가 점차 붉어지거나 부어오르고 고름으로 인한 환홍이나 딱지가 생기면서 계속 방치하시게 되면 피부 조직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궤양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말씀드릴 궤양은 이제 허혈성 궤양인데요. 그 흡연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지 동맥 폐색증과 같은 하지 동맥의 경화 때문에 생기는 궤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맥 혈관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이렇게 혈류가 막히게 되고 충분한 산소랑 그 영양분이 얻지 못한 조직이 괴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로 말씀드릴 궤양은 이제 말초신경병증 궤양인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당뇨 환자분에서 나타나는 당뇨병 발궤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전체 그 당뇨병 환자의 약 15에서 20%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시게 되면 신경과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발에 작은 상처가 쉽게 낫지를 않고 상처 부위의 피부가 헐면서 이렇게 궤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기간 당뇨를 앓은 경우 또 과거에 이런 발생한 발궤양이라든지 또 발톱 무좀이라든지 또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잘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피부 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결핵성 임파선염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피부암, 피부근염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궤양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궤양 치료는 어떤 진행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궤양 부위를 주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 즉 드레싱을 하게 되겠고 어떤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겠습니다. 궤양이 깊고 심할 경우에는 죽은 조직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피부를 봉합을 하거나 또 심할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시행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렬성 질환이 있다든지 허혈성 질환이 있으시다든지 당뇨 등의 이렇게 궤양을 일으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의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피부 궤양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궤양의 유형별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압박성 궤양, 이제 눌리거나 마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2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자세를 자주 바꾸어 주시고
또 피부를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피부가 붉게 이렇게 변하는 홍반이 생긴 즉시부터 해당 부위의 압박을 피하고 환자분의 영양 상태를 살피는 등 이런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혈액 순환에 우려이 된다든지 허혈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혈액이 정체되거나 이렇게 허혈되지 않도록 혈류를 개선하면서 궤양이 생긴 부위에 피부 치료를 진행을 하고, 또한 피부의 다른 부위에도 병변이 생기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초 신경병증 궤양, 대표적으로 당뇨병 발궤양인데요. 예방을 위해서 당 조절과 정기적인 발 검진, 그리고 혹시 이렇게 발톱 무좀이라든지 그런 무좀 치료, 또한 중요한 것이 금연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당뇨로 인한 피부 궤양이 심각해져 가지고 이런 족부를 혹시 절단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신속하게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궤양이 좀 심해진다면 궤양으로 인한 연부 조직 결손을 복구하기 위한 피부 이식이라든지 또 피판술, 그리고 괴사된 조직을 이렇게 절제하게 되는 변연 절제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양으로 인해서 그 혈관이 막히거나 감염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위를 좀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하겠습니다. 피부 궤양은 가볍게 생각하셔서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상태가 악화되면 근육이나 뼈 조직의 괴사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상처나 피부 병변도 심각한 이렇게 궤양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라든지 변색, 그리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진행 경과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일 때에는 병원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